루키우스의 기묘한 재판 이야기. 나는 넋이 나간 채로 연행에 동의한 후 집행관들과 함께 밀로씨 집을 나섰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져 대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행되는 길 곳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압도당하여 한참 동안 땅바닥만 응시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어젯밤 만찬에서 캘리프론의 불행을 비웃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야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차 수많은 이들이 따라붙었고 히파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재판소의 규모는 재판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큰 극장에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극장을 가득 채웠고 자리가 없는 이들은 기둥이나 동상 위 혹은 지붕 위까지 올라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집행관들은 나를 무대 중앙에 앉도록 했고 그 오른편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근엄한 목소리로 재판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나를 연행한 자가 걸어나오자 소란스러웠던 극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은 물시계로 발언 시간을 재고 있으니 간결하게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야간 방범대장입니다. 어젯밤 순찰을 돌던 중 밀로씨 저택 인근을 지나다가 3명의 시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앞에 피고인 루키우스가 단검을 들고 서 있다가 급하게 밀로씨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법관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고 피고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밀로씨 집에 들어가 피가 묻어있는 단검을 발견했고 피고인을 연행했습니다. 이방인 루키우스는 우리 도시의 평화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방인이라고 지칭한 대목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 내 편을 들어줄 의의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오며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재판장은 나에게 변론을 명령했습니다. 애써 눈물을 삼킨 뒤 용기 내어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행동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맹세하건대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자들이 밀로씨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누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 큰 목소리로 다른 둘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지들, 누구를 마주치건 단칼에 베어버려라. 그래야만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대문 틈에 연장을 쑤셔 넣으며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강도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얼른 돌아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즉시 칼을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범위로서 그들을 응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밀로씨 집의 모든 식솔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벌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들에게 자비를 호소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임기응변을 잘 해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한 청중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억지로 웃음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눈물을 멈추자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허망했던 것은 내가 강도들로부터 지켜주려 했던 밀로씨가 객석 제일 앞줄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히파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마녀들이 이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피고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유족들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행여라도 그들과 눈이 마주칠까봐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백발의 늙은 노파가 먼저 무대에 섰습니다. 어젯밤 죽은 이들 중 한 명은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살인자의 어떤 변명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이시여, 저 잔악한 살인마에게 최고로 가혹한 형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노파가 대성통곡을 시작하자 박의를 하는 젊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합니다. 현명한 재판장이시여, 우리 삶의 터전인 이파타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술이 마무리되자 재판장이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석연치 않은 것은 과연 피고인 혼자서 저지른 범죄일까 하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혼자서 건장한 남자 셋을 살해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하여 공범들을 검거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무대 옆에 있던 큰 커튼이 열리며 수많은 고문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본 청중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며 이구동성으로 고문이란 단어를 연호했습니다. 마치 검투사 시합에서 중상을 당해 죽어가는 불쌍한 자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라고 환호하는 관중들 같았습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함성에 공포가 몰려와 하마터면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여행 중 만났던 아리스토메네스가 살인범으로 몰릴 처지가 되자 자살을 결심했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재판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살인마가 우리 자식들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주십시오. 저자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공범들에 대해 즉시 자백을 할 것입니다. 재판장은 건의를 받아들이며 명령했습니다. 루키우스, 직접 자신이 죽인 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공범들이 누구인지 자백을 하시오. 집행관들은 나를 시신들 앞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싫다고 소리를 치자 청중들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덮은 천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이 칼자루로 내 등을 찔렀고 깜짝 놀란 나는 얼떨결에 큰 몸짓으로 천 전체를 벗겨냈습니다. 눈앞에 놓인 시신들을 확인한 순간 너무나 놀랍고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